백 교수님,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이 조국 대표는 정말 2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이 안 돼가지고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비례대표입니다만은 네. 어쨌든 지금 제3당의 대표까지를 그렇죠. 역임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대법원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재판이 지난 8월에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수순이 이제 조국 네. 의원에 대한 조국 대표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에 대한 선고가 10월 국정감사가 끝나면은 뭐 10월 말이나 11월 중에는 나올 걸로 네.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강감무소식이고 일부에서는 내년 뭐 1월이나 2월쯤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사실은 이제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이 그대로 좀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선고를 통해서 이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인데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이 조국 대표에 대한 재판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구가 지금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이흥구 대법관이 예. 지금 4명이 이 사건, 조국 대표의 사건을 지금 배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 3부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 주심판사가 엄상필, 네, 엄상필 대법관, 그리고 이흥구 대법관, 원래는 노정희 네, 대법관이 노정희. 있다가 8월 그렇죠. 퇴임을 하면서 오경미 대법관으로 네, 바뀌었고 바뀌었죠. 그리고 오석준 네. 대법관. 그래서 4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주목할 부분이 이흥구 대법관하고는 예. 사실은 그 서울대 동문이거든요. 82학번, 네, 82학번 동기고 뭐 아주 절친이었던 예, 모양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학 때 그 절친한 친구로 지냈던 뭐 사람인데 법대 교지 피데스도 네, 같이 편집을 했고. 하고 네. 그러면서 아주 절친이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이흥구 대법관 전력은 이미 뭐 아는 분은 알고 알려져 있지만 이흥구 대법관이 운동권 출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1980년대 우리가 그 서울대 삼민투라고 하면 예. 이제 민주화 추진 위원회라는 그 결성이 돼가지고 예. 나중에 뭐 각 대학이 삼민투, 민민투 해서 이 가장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1985년도에 73명의 학생이 이제 연합을 해서 서울대, 고대, 연대, 서강대 해서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에 예.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흥구 지금 대법관입니다. 그래갖고 징역 2년에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예, 집행유예 3년으로 네. 특별 사면 그 이후에 받았죠. 사면을 받아서 이제 사시에 패스를 해가지고 결국 법관의 길을 걸어온 분이거든요. 조국도 과거에 이런 국보법에 네. 저촉이 돼갖고 네. 구속까지 됐었죠. 네, 네. 예.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언론에서 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흥구 대법관이 사실은 그 대학 동기 동문이고 친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력이 있지 않냐 그랬는데 이 법원은 법관이 나하고 관련이 있는 재판을 심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회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회피. 그 다음에 또 친인척 관계라든가 지인이라든가 하면은 피고인이 기피 신청을 또 하게 돼 있거든요. 예. 뭐 현재까지 이런 움직임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상당히 높다는 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흥구 대법관이 인사청문회 때도 이 조국 이 대표하고는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회피 신청을 할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년 전에 국회 청문회에서 회피 상황을 봐서 회피 신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진술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지금 노정희 전 대법관은 지난 8월에 퇴임을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대표적인 좌파 대법관 아닙니까? 민변에다 우리법 출신 아닙니까? 우리법 그리고 출신이죠. 이 선관위원장 하면서 속거리 투표 그거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그 문제가 됐던 그 선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흥구고 노정희 이 두 분이 3부에서 4명인데 물론 뭐 엄상필 주심이 영향력이 제일 강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2명의 대법관이 4명 중에 자꾸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연 전략이 원래 서부에서는 전원 일치가 돼야만이
이 결정이 내려지지 내리는 않습니까? 거죠.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전원 합의체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원 합의체로 가죠. 예. 그런데 반대는 안 하면서 계속 끄는 지연 작전을 하는 데는 이 사람들이 아주 선수들 아닙니까? 대법관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못 내리는 거 아니냐. 법꾸라지 중에 대표적인 달인이죠. 달인이죠. 예, 좋은 말로 예. 하면 달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려가 좀 덜 되는 거는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예. 엄상필 대법관은 이 항소심에서 정경심 그 조국 대표 부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4년 때렸죠. 예, 4년을 이제 선고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국 대표의 이 결정에 대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하는 일부 언론의 우려가 현실인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엄상필 주심 대법관은 뭐 자고 우면하지 않는 네. 원칙 네, 또 원칙 정통 알려져 법관으로 있죠. 아주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 대법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인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도 없는 네.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3부의 4명의 대법관들이 이재명 1심 선고를 본 뒤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은 조국에 대한 선고를 내려버리면은 이재명도 힘이 쫙 빠지거든요. 그렇죠. 두 사람이 지금 연대해갖고 같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이 깜방에 들어가 버리면은 기가 빠지죠. 거기다가 나도 들어가겠다.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냐. 1심 재판에. 그런 게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봐서 1심 선고가 난 뒤에 하려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들도 있더라고. 예, 그런 관측도 크게 틀린 거 아닌 것 그런 같아요. 관측도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대법관이라고 하는 분들도 일단 법조인들이지만 결국은 예.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임기를 마치고 나오면 정치권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역할을 그 부여받을 수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정치권의 영향을 안 볼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유죄 1심 선고를 지켜본 뒤에 조국 대표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사실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이제 정치적인 성향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사건의 피고인의 결정을 보고 이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부분은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크게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경향은 아니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조국 대표는 항소심에 2년형이 선고가 됐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결정만 있겠어요? 되면은 2년형의 수감을 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이는 거죠. 물론 뭐 대법관들이 다른 뭐 재판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결정을 내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8월에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벌써 날짜가 잡혀야 하는데 그렇죠. 아직도 날짜도 그런 선고 아직, 날짜도 네. 전혀 안 잡히고 강간무소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용구 이 대법관이 작심하고 남은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볼 때 본인이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데 내가 조국을 한번 지켜보겠다.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이런 작심을 하고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 8월에 퇴임을 했습니다만 노정희 전 대법관 완전 이 좌파의 대표적인 대법관 아닙니까? 여성 대법관. 이 사람들이 짜고 이렇게 일부러 지연작전을 편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짜라도 좀 잡혀야 하는데 그동안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12월 네.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거라고 했는데 최근에 흘러나오는 얘기는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까지가 있다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도 신속한 재판을 계속 주장했는데 대법원에서부터 신속한 재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국 대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심리를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될 사유는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선고 결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사실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11월, 12월 이렇게 이제 연말로 가게 되면은 사실 그 결정이나 선고가 상당히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인사처리지 네네. 않습니까? 2월 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1월에 결정이 이달에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내년으로 2월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더군다나 대법원은 무슨 증인을 신청한다든가 해갖고 사실 심리가 아니고 사실심리 법리적인 법리 심리하고 하나는 증거 수집에 그렇죠. 어떤 절차적인 네. 문제가 없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조국 사건 같은 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사건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끌 이유가 없다는 거. 나는 이 황운하 지금 조국당의 원내대표를 하고 이 사람은 이 3년형인가를 3년형 받았죠. 선고 받고도 또 조국당에 가서 국회의원 돼 갖고 비례대표 비례대표 또 하고 있는데 11월에 지금 항소심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항소심에서 다른 사람 같으면은 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은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사까지도 구속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11월에 날짜는 잡혔으니까 이 황운하 이런 사람들은 구속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구속이 됐더라면 지금 금배지를 달고 있을 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비례대표지만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항소심에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크리스 특권이라는 거 아닙니까? 조국도 안 했어요. 조국은 그때는 뭐 국회의원도 아니었습니다만 워낙 정치적으로 네.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법적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법 외의 방법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면서 정치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황운하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일반인과 달리 다른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1심에서도 법정 구속 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형이 떨어지면은 오직이야 검사들까지도 이 법정 구속을 2심에서 실형이 떨어지면 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 특권이라고 하는 불체포 특권이 그래서 뭐 그걸 폐지를 하고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지만 지금까지도 불체포 특권이 폐지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하는 그 입법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특혜 내지는 특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가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추상 같은 이 선고 내지는 이 법정 구속이라든가 이런 게 보여져야 많은 일반 국민들이 이 법치에 대한 존중, 신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 엄정한 재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은 정부가 확고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네. 딱 버티고 있으면은 사법부도 힘을 받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국민의 지지가 허물어질 때 허물어지고 사법부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쥐고 흔들면은 아무래도 사법부도 영향을 그렇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영향을 받게 되죠. 예. 네. 그런 점으로 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확고한 리더십을 네. 확보를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결론이 또 내려지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